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라퓨틱스 말씀드립니다. HLB 그룹주들이 그 그룹사별로 좀 차별화된 시세가 나타난 그런 하루였습니다. HLB 본주는 오히려 하한가 벗어났다 다시 하한가로 들어가서 결국 회복을 못했고, 그 외에 그 후발 주자들이 오히려 힘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HLB 그룹 전체적으로 상황이 테라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테라의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호적인 기사가 대표적으로 하나 나왔고, 또 좀 그 HLB 그룹을 좀 까는 그런 기사도 하나 나왔고, 뭐 이렇게 그 기사도 서로 상극화돼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뭘 보고 뭘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는 매매 잘하셔서 대박을 한번 내보시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 지금 말씀 바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테라피틱스와 관련해서도 지금 차별화가 HLB 본주하고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테라와 관련된 재료가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단기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매매 신호가 대단히 중요할 수, 긴급한 매매 신호가 대단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테라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별적으로 수혜를 드리고 제가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HLB 본주만 폭락을 하고 나머지들은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LB가 죽어 있다면 그 제2의 HLB라고 일컬어졌던 테라피틱스가 선도를 하면 좋은데, 이노베이션이 제일 강했죠. 그 다음에 바이오스텝,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뭐 이런 정도의 순입니다. 여하튼 지금 흐름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다행스럽습니다. 아무래도 낙폭이 상당히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부터 이제 반전이 좀 나타나는 듯 싶어요. 그리고 리보하고는 좀 더 영향권 하에서 벗어난 종목, 그죠? 리보 외의 물질과 관련이 된 HLB 그룹사들이 오히려 좀 살아나는 기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다시피 18,000원 선에서 5,000원대 거의 4분의 1 토막 근처까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낙폭 과대로 반등을 한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 다른 HLB 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외인들이나 기관들이나 뭐 큰손 일반 개미 뭐 다 물린 상태입니다. 특히 외인 같은 경우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면서 많이 물려왔기 때문에 얘네들로서도 이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돌려서 좀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 때 그때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인들이 최근에 물린 강도가 굉장히 세죠. 계속 샀는데 주가는 내리꽂았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린 쪽에서 그 물타기 매수, 특히 그 외인 같은 경우, 요게 들어올 확률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외인들 이런 건이고, 그리고 OKN이냐 RGN 건의 재료가 결국 리보 쪽에 지금 당장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캡 지수, MSCI 스몰캡 지수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과 관련한 일정상 또 요게 모멘텀이 나중에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강점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물론 HLB 본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하튼 뭐 HLB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은 이제 테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테라피틱스 영상이니까 HLB에 대한 언급은 그쪽에서 영상에서 했고요. 테라에 대한 영상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말씀드렸던 한 네 가지 부분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제 HLB 그룹과 관련해 가지고 좀 안 좋은 기사는 요런 건이죠. K바이오가 사기다.
임상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일단 뭐 지금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 회장이 암만 설명을 해도 불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제대로 CRL 내용이 뭔지 이거 원문도 좀 공개하고 그래야 투자자들이 좀 믿을 거 아니냐 막 이런 반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투심이 흉흉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 반대적인 기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쇼크가 진정될 수 있다는 건으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나온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플러스 요인의 재료입니다. CRL을 수령했지만 대개 그 다시 승인을 받을 확률이 90%라는 게 이제 진 회장 얘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CRL을 받고 나서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이나 또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 모두 그 승인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 거. 이 부분 여러분 그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셀트리온 사례도 나와 있죠. 대웅제약 나보타 건도 나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많아요. 뭐 이를테면 제가 HLB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거기 자료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CRL을 받았다가 3개월 후에 성공을 한 사례 이런 것들이 한 7, 8케이스가 있어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CRL을 받고서 승인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믿어야 되겠죠. 지금 뭐 회사에서 얘기하는 게 좀 아무래도 그 불신하는 측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사건, 그러니까 기레기들이 작성하는 기사도 이것도 허위 기사들 많고 제대로 쓴 기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도 보고 그리고 사측의 입장도 좀 일단 보고 전부 종합평가를 해야 되겠죠. 종합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디가 옳다, 반드시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기사보다는 사측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죠. 우리가 원문을 직접 보지 않은 이상은 사측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판단은 회사 측 얘기나 또는 기사를 다 봐가면서 종합 판단을 하지만 회사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조회 공시가 HLB 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시를 HLB 측에서 아마 내일 할 거예요. 그것도 좀 봐야 되겠고 중요한 건 항서제약의 FDA에 문의를 한 결과가 이번 주 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윤곽이 좀 잡힐 거고요. 이번에 HLB 바이오 포럼이 이번 주에 열리는데 항서 회장하고 진 회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할 겁니다. 거기서도 돌파구는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테라 측면에서는 RGN이나 OKN 건의 재료를 들고 나올 수가 이게 이제 시적절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라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전 매매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런 그 양봉 패턴이 나와서 거래도 뒷받침이 돼서 손이 바뀐 것 같지만 이게 손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의 거래로 손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과거에 이런 정도 거래들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서 우리는 물론 희망상으로는 이런 반전이 나와서 회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처음에.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뭐 이런 지그재그 파동 이후에 나중에 돌릴 때 돌리더라도 당장은 V자로 급등을 하면서 1번 케이스로 가진 않고 2번 케이스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을 자꾸 따지지 말고 물량을 이를테면 뭐 이런 자리에서 뭐 절반 팔고 밑으로 내려올 때 좀 더 낮은 가격이면 물량을 많이 살 수 있고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떨어뜨려 놓는 식의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회복을 꾀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파동을 우리가 다 정확히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서 맞춘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뭐 저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제가 제3자잖아요. 그죠?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최소한 절반 정도는 오늘 이후 상황에서
매도 타점을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가권에서 다시 잡아보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뭐 전량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놔야 될 거예요. 물량을 그리고 좀 많이 좀 더 늘려놓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회복을 꾀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V자 급등이 계속 나올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하시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욕심나는 판단으로 더 그르칠 수가 있어요. 이게 매매가 반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율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테라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그런 그 타점, 긴급 매매 타점하고 긴급 정보를 드려서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라라고 문자를 꼭 주셔서 이번 타임에 매매는 위쪽에서 여러분들이 못 하셨지만 여기서 더 이상 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이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2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2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